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오랜 세월 시댁살이 끝에 마침내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다는 며느님의 이야기입니다. 15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다 시어머니의 막말로부터 통쾌하게 벗어났다고 하시는데요. 오늘의 사연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하다가 얼마 전 분가를 했는데요. 그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막말을 내뱉는 시어머님과 그런 시어머님 편에 서서 저를 몰아세우는 맘마보이 남편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서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제가 28살, 남편이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직장 동료의 주선으로 처음 소개팅을 통해 만나게 되었고, 남편의 다정다감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친절하고 다정다감했는데요. 심지어 결혼 전에 연애를 할 때에도 시어머님과 자주 통화를 하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엄마와 아들 사이가 유달리 가깝고 친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결혼하고 나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하나부터 10까지 시어머님께 다 보고를 하고 무언가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는 늘 시어머님께 확인을 받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마마보이였더라고요. 남편이 마마보이였다는 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결혼할 때에도 신중했을 텐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다니 제가 너무 바보 같았네요. 생각해보면 결혼 준비할 때에도 남편의 마마보이 성향이 나타났었는데요. 저와 남편은 직장이 같은 지역에 있었고 신혼집을 직장 근처에 구하는 것으로 미리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며 말을 바꾸더라고요. 오빠, 우리 엄마한테 신혼집은 직장 근처에 구할 거라고 이미 이야기 다 해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제 물음에 별일 아니라는 듯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가 괜히 돈 많이 들여서 신혼집 따로 구할 필요가 있냐고. 그냥 엄마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셔서 나도 생각해보니까 엄마 집에 들어가면 돈도 절약하고 좋을 것 같더라고. 남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돈을 절약하는 것보다도 시어머니께서 저희와 함께 살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 오빠와 결혼하고 나면 적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댁살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시댁살이는 어려울 것 같다고 강경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말처럼 시댁에 들어가면 돈은 절약할 수야 있겠지만 직장에서 멀기도 하고 우리 엄마도 아버지 없이 혼자 계신데 내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면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나도 외동딸인데 우리 엄마도 어머니처럼 내가 결혼하고 나면 적적하실 텐데 말이야. 제가 이야기한 게 일리 있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시어머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 대한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님께서 만나자마자 신혼집 이야기부터 꺼내시더라고요. 사돈, 정아한테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면 저희 집에서 데리고 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요즘 집값도 만만치 않은데 대출 받아가며 새집 구하면 뭘 하겠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영끌인지 뭔지 하다가 대출로 집 사가지고 원금 갚고 이자 갚다가 평생 돈도 못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댁살이를 하는 게 걱정되셨는지 시어머님께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돈, 말씀하신 대로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게 돈도 절약하고 좋겠지만 아이들 결혼하는데 저희가 돈을 좀 보태줘서 독립시키는 건 어떨까요? 평생 품 안의 자식으로 끼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새로운 가정이 생기는 거니까 독립시키는 게 도리에 맞을 것 같아서요. 시어머님께서는 저희 엄마 말씀이 듣기 거북하셨는지 인상을 찌푸리다가 돌연 금방이라도 우실 것처럼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돈, 제가 사실은 우리 바깥 양반 그렇게 일찍 보내고 나서 우리 지은이를 혼자서 힘들게 키우면서 남들 손가락질 받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모릅니다. 지은이는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자 친구고 때로는 남편처럼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사실 시어머님 입장이야 이해는 가지만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동등한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이 울면서 감정 호소를 하시는 게 별로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떤 말씀을 꺼내고 싶으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싶었어요. 사돈, 제가 정아 시집살이 시키지 않고 딱 2년만 데리고 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들 살림 합쳐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2년 동안 돈 바짝 모아가지고 대출받지 않고도 집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님께서 시댁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남편을 째려보았는데요. 남편이 분명 저에게는 시어머님을 다시 설득해보겠다고 해놓고서는 본인도 찔리는 게 있는지 제 눈길을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님 말에 힘을 보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한 시집살이 없이 저희 집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제가 중간에서 역할 잘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일 없도록 할 테니까 2년만 저희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남편까지 합세하여 시댁살이를 강요하자 당황스럽기도 하고 남편이 제 편이 아닌 시어머님 편에 서자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시댁과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한참 동안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아야, 엄마가 너희 시어머님 되실 분 만나보니까 보통이 아닌 분 같아서 말이야.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니? 말씀은 2년 동안만 데리고 살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가서 너희들 계속 끼고 살겠다 이런 식으로 무대뽀로 나오면 어떻게 할래? 엄마는 사실 이 서방도 마음에 썩 들지 않았는데 시어머님 되실 분을 만나 뵈니까 더욱 이 결혼 말리고 싶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엄마 말씀대로 남편과 헤어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댁살이가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님 말씀대로 딱 2년만 같이 살기로 약속하고 시댁살이를 시작했죠.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당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엄마가 이바지 음식을 싸주셔서 시댁에 들고 갔는데 시어머님께서 이바지 음식을 펼쳐보시더니 명태전 하나를 집어드시면서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사돈께서 이바지 음식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이, 맛은 영. 우리 집안 입맛에는 맞지 않는 것 같구나. 음식이 어떻게 하나같이 다 밍밍해서 아무 맛도 안 나는지 원. 이렇게 맛없게 만들려고 해도 어려울 텐데 사돈은 참 재주도 좋으셔. 저는 애써 이바지 음식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을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시어머님께서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은 조미료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서요.
저희 어머니께서 천연 조미료를 직접 만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어머니 입맛에는 밍밍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조미료가 듬뿍 들어간 음식보다는 훨씬 건강에 좋아요. 사실 제가 맛보았을 때는 전혀 밍밍하지도 않고 맛이 좋았는데 시어머님께서 괜히 트집을 잡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이바지 음식 하나를 집어먹더니 시어머님 편에 서서 말을 거들더라고요. 아, 여보, 내가 먹어봐도 장모님께서 만드신 음식들 하나같이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은 정말 맛있는데 말이야. 여보가 장모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요리 좀 배워야겠다. 저는 저희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신 소중한 이바지 음식을 시어머님과 남편이 맛대가리 없다며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도리어 저는 시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식들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제 입맛에는 간이 짜고 안 맞았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시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시어머니 생신 일자를 달력에 미리 적어놔서 기억해두고 있었는데 시어머님께서 일주일 뒤 본인 생일이라며 저한테 굳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첫 가족 행사니까 근처 친척분들도 모두 초대할 예정이니 저에게 생일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님께서 환갑이나 칠순 생신도 아닌데 근처 친척분들까지 모두 초대하신다고 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떤 식으로 시어머님 생신잔치를 준비해야 할지 의논을 하였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보,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엄마가 여보한테 직접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럼 여보가 며느리니까 고민해보고 준비해야지. 나라고 무슨 좋은 방법이 있겠어? 여보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주면 나도 도와는 줄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어머니 생일잔치인데 남일처럼 이야기하는 남편의 입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말로만 나불대었지 실제로 제가 시어머니께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을 때 도와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시어머님 생신 때 가족들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친척분들까지 오신다고 하니 많은 양의 음식들을 혼자서 준비하는 게 무리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편이 더 낫겠다 싶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설마 결혼하고 첫 시어머니 생일인데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고 할 건 아니지? 친척분들도 있는데 시어머니 망신 줄 거 아니면 직접 요리해서 제대로 상 차려야 한다? 시어머님께서 외식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바로 떠오른 사람이 친정엄마였고 급한 대로 전화를 해서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님과 더불어 친척분들께 제가 혹시나 흠이라도 잡힐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정아야, 엄마가 아침 일찍 너네 집에 갈 테니까 시어머님께는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해놔. 요리도 못하는 네가 언제 그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겠어. 엄마가 요리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미리 장만 넉넉하게 봐놔. 알았지? 저는 엄마까지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서 죄송했지만 달리 혼자서 생신상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시어머님께는 미리 저희 엄마가 아침 일찍 오셔서 집에서 요리하는 걸 도와주시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어머님은 여러모로 탐탁지 않았는지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정아, 너는 생일상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뭐 친정엄마까지 불러서 호들갑이냐. 그리고 지난번에 사돈께서 만든 이바지 음식 보니까 맛대가리도 없던데. 그걸 친척분들한테 대접하자고 하는 거야? 시어머님 말씀대로
저 혼자서 생신상을 차리지 못해서 친정엄마까지 발벗고 나서는 게 맞긴 하지만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이 맛대가리 없다고 비하하시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어머님, 저 혼자 생신상 준비하려다가 혹시나 시간 못 맞춰서 준비 못할까 봐 친정엄마께서 먼저 선뜻 도와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 음식이 맛대가리가 없다고 말씀은 너무 지나치신 것 같네요. 제가 시어머님 발언에 대해 기분 나쁜 걸 표현하자 시어머님께서도 말이 헛나왔다며 얼렁뚱땅 무마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님께서 저희 엄마 음식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하하시니 마치 저희 엄마를 업신여기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음 같아선 시어머님께 제대로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이제 곧 생신이시니 이번에만 넘어가고 속으로는 다음번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시어머님께서는 생신 당일이 되자 저희 엄마와 마주치는 게 불편하셨는지 볼 일이 있다며 아침 일찍부터 나가시더라고요. 남편은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주말인데도 급하게 회사 업무 처리할 게 있다면서 덩달아 집을 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친정엄마와 둘이서 고군분투하며 음식을 만들었고 다행히 점심시간 이전에 생신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나가시려고 하는데 마침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제 생일에 이렇게까지 나서서 직접 생신상을 차려주시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덕분에 풍성한 생일 보내겠어요.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다른 별말 없이 인사치레로 감사하다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정아가 부족한 게 많아서 친척분들까지 오시는 귀한 자리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실내 무릅쓰고 집까지 찾아왔네요. 생신상에 올라갈 음식들이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정아와 함께 손수 직접 만든 음식들이니까 정성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정아 이쁘게 봐주세요. 친정엄마도 그렇게 인사말을 남기시고 급하게 나가셨는데요. 시어머님께서는 저희 엄마가 나가시자마자 생신상에 올라간 몇 가지 음식들을 손으로 집어먹어 보시더니 싱크대로 달려가 먹던 음식을 바로 뱉어내셨습니다. 정아야,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너희 어머니 음식 좀 밍밍하다고 했지? 내가 미리 언질 줬으면 오늘 음식 만들 때 간을 좀 더 세게 하든지 네가 신경을 좀 썼어야지.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다른 친척분들한테 음식 대접을 하겠니? 시간 없으니까 메인 요리 몇 가지는 배달 음식을 당장 시키자. 너희 어머니께서 만들어준 음식 먹으니까 그게 훨씬 낫겠구나. 진작에 배달 음식을 시킬 거였으면 차라리 외식을 했을 텐데.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오셔서 힘들게 음식을 만드신 친정엄마를 떠올리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봤을 때는 간이 딱 맞았는데 어머님 입맛에만 밍밍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저희 엄마까지 오셔서 고생해가면서 만든 음식인데 배달 음식을 시키라고 하시니까 그건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는 손수 만든 음식들 이렇게 앞에 두고 제 손으로는 도저히 직접 배달 음식 못 시킬 것 같으니까 어머니께서 직접 시키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배달 음식은 죽어도 못 시키겠다며 버럭 화를 내자 시어머님께서도 더 이상 뭐라고 못하시고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렇게까지 화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니? 그럼 그냥 친척분들 오실 시간 다 됐으니까 너희 엄마랑 만든 음식으로 상차림 준비해라. 늙은 시어미가 무슨 힘이 있겠니? 며느리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시어머님은 끝까지 저한테 아침부터 상차림 준비하느라 고생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이 꼴도 보기 싫었는데 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쯤 아들을 임신했고
35주 차에 임신 중독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임신 중독증이라는 게 임신 이후에 고혈압이 발견되고 단백뇨를 보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병원에서는 아기나 엄마의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게 되면 제왕절개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제왕절개라는 말에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젊은 엄마들이 출산의 고통을 줄이겠다면서 별 시답지도 않은 이유로 애 낳을 때 수술 많이 한다고 하던데. 정아, 너도 그런 엄마들 중 하나였구나. 엄마가 된다는 게 당연히 출산의 고통도 뒤따르는 법이지. 잔말 말고 제왕절개 말고 자연분만으로 하거라. 저는 출산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제왕절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신 중독증 때문에 만에 하나 몸 상태가 나빠질 경우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요. 시어머님께서는 오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가능하다면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요. 근데 병원에서 어쩔 수 없는 위급 상황에서는 수술해야 한다고 미리 가족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참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디 있니? 옛날에는 다들 엄마가 건강하면 아기는 몇 명도 자연분만으로 순풍순풍 잘 낳기만 했다. 정아, 네가 건강하면 되었을 것을 임신 중독증이니 뭐니 걸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임신 중독증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임신으로 인해 몸에 이상 변화가 생긴 것인데 마치 제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질환에 걸린 것처럼 말씀하시니 서럽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임신 중독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이 예민한 상태였는데 시어머님께서 분만에 대해 딴죽을 거시니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처럼 저를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가만히 있어주는 게 중간이라도 갈 텐데 시어머님 편이 되어 저를 몰아붙이더라고요. 여보, 나도 회사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자연주의 출산이 산모나 아기 건강에도 좋다고 하네. 우리 엄마 말씀대로 자연주의 출산 한번 해볼까? 여보가 조금만 더 애쓰면 할 수 있는 거잖아. 남편은 제가 출산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함께 산부인과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남자가 결혼하고 나니 자기밖에 모르고 엄마 말만 듣는 마마보이더라고요. 아내 몸 상태가 어디가 어떻게 나쁜지도 모르고 함께 병원에 가지 않으니 의사 선생님께서 제왕절개를 고려하라고 하셨는지 이해조차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이나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있자니 정말 벽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지 37주 차가 되어 우려했던 일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님과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당장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급한 대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고 남편은 시어머님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차라리 시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마음 편히 수술을 받으러 갔을 것 같은데요. 시어머님은 응급 제왕절개를 위해 남편이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 와중에 담당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제가 알아봤더니 임신 중독증이라고 해도 자연분만 출산 가능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제왕절개가 아니라 자연분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저는 바로 수술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동식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시어머님께서는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우신지 다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환자분께서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산모도 아기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분만이 가능한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비켜주세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급한 상황이니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덕분에 무사히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마취가 깨어날 무렵 입원실에 누워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 너희 담당 의사 사기꾼 아니니? 괜히 수술 받으면 병원비 많이 나오니까 자연분만이 아니라 수술 유도한 거 아니냐고. 내가 너 수술 받는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저는 시어머님께서 제가 아기를 낳고 고생했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분만 문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데 어이가 없고 세상에 이런 시어머님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시댁으로 돌아왔는데요. 원래 저는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갈 생각이었는데 굳이 시어머님께서 본인이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시겠다면서 집으로 바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은 그저 저의 산후조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손자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집으로 당장 오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아기를 안고 바로 시댁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예상대로 시어머님과 남편은 아기를 힘들게 낳고 온 저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아기에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 모든 살림을 떠안기시더라고요. 시댁에 돌아오자마자 저를 부려먹으시니 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남편하고 결혼한 건 이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 이렇게 종노릇이나 하려고 했던 건가? 아무래도 아기를 낳고 몸도 많이 붓고 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도 않는데 푹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산후 우울증이 바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루라도 시댁에 머물렀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보, 나 산후 우울증인가 봐.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눈물 나고 우리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 어머님께서 2년 동안만 우리 데리고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지금 2년 넘어버렸는데 이제 분가해서 살면 안 될까? 제가 산후 우울증에 걸린 것도 모자라서 갑작스럽게 분가를 하자고 하니 남편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보, 아기 낳고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옆에서 더 많이 챙겨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분가는 힘들지 않을까? 우리 그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 안 되기도 하고 말이야. 저는 모아둔 돈이 얼마든 간에 결혼할 때나 몇 년이 지나서나 동일한 상황일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할 때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라서 차라리 결혼할 때 집을 샀으면 돈도 더 적게 들어가고 시댁살이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안 생겼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하고 막상 시어머님과 함께 사는 게 편했는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엄마랑 같이 살면 우리 정말 빚 없이 차곡차곡 돈 모을 수 있어서 좋지 않아? 그리고 이제 우리 아기까지 낳았는데 여보 회사 복직하고 나면 엄마가 아기 봐주실 수도 있고 말이야. 저는 시댁살이로 너무 지쳐 있었고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낳고 시댁에서의 모든 생활이 저를 올감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분가할 생각이 없었고 갓난아기가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큰돈을 들여 이사 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당장 분가를 하는 것은 여러 상황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언젠가 반드시 분가를 하리라 결심했죠. 그렇게 15년이 되어서야
시댁에서 분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몇 가지 만들어서 보냈다며 회사 끝나고 집에 가면 저녁에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제가 워킹맘으로 일도 하면서 아이까지 돌보느라 고생 많다며 힘내라고 보내주신 반찬이었습니다. 회사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친정엄마가 해주신 반찬에 밥을 먹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며 기르다 보니 엄마의 손길이 너무 그리웠었는데요.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님이 부엌에서 하시는 행동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반찬을 모조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비벼보았는데요. 시어머님께서는 이미 모든 반찬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놓고 마지막으로 물김치통을 잡고 싱크대에 물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부엌으로 달려가 시어머님께 소리쳤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반찬들인데 이걸 모조리 싹 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으신 거예요? 저희 물음에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귀청 떨어지겠다 야. 내가 옛날부터 느낀 거지만 너희 어머니는 맛대가리 없는 반찬들을 잔뜩 만들어서 매번 우리 집에 보내주면 어쩌자는 거니?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밍밍하고 맛없어서 이걸 누구 입에 넣으라는 건지. 사돈은 허구한 날 내가 반찬이 밍밍하다 이야기하면 한 번쯤이라도 간을 맞춰서 보내주시지. 어쩌면 매번 똑같이 맛대가리 없는 반찬들만 잔뜩 보내시는지 원. 내 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빠서 싹 다 버렸다. 저는 시어머님의 얼토당토 않는 말씀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들고 계신 물김치 통을 빼앗으며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엄마가 손수 만들어주신 귀한 음식들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으신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면 어머님만 안 드시면 되는 거지. 왜 다른 식구들까지 못 먹게 이러시는 거냐고요.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두 눈 부릅뜨고 버럭 화를 내자 기분이 언짢으셨는지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는 무슨 애가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손자도 보는 앞에서 대놓고 시어머님을 면박을 주냐? 네가 이러면 영성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 그리고 맛대가리 없는 음식을 우리 아들하고 손자한테 주기 싫어가지고 버렸다. 어쩔래? 저와 시어머님이 큰 소리를 내며 말다툼을 하고 있자 저희 아들이 부엌으로 나왔고 시어머님은 저희 아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영성아, 네가 한번 말해봐라. 외할머니가 해준 음식보다 친할머니가 해준 음식이 훨씬 맛있지? 니네 엄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맛다가리 없는 음식 억지로 먹으면 우리 영성이 몸에도 안 좋고 그렇지? 영성이는 저와 친할머니를 사이에 두고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몰라 난처한 모습이었고 머쓱하게 머리를 긁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손자를 붙잡고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를 비교하며 질문하는 시어머님이 유치해 보였는데요. 마치 친정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 잘못되는 것 마냥 이야기를 하시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성이는 친할머니가 붙잡고 놔주지 않으니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강에 안 좋은 음식 버려야 한다면서 저한테 쓰레기 봉투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 버렸는데. 저는 그냥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성이가 한 이야기를 들으며 기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님께서는 매번 저희 엄마가 해주신 반찬을 저 몰래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님의 도를 넘는 행동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매번 뒤돌아서면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신 반찬이 금방금방 없어지길래 가족들이 맛있게 다 먹나 보다 했었는데 어떻게 친정엄마가 정성 들여 만들어준 음식을 모조리 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제가 시어머님께 화를 내고 있자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저희 남편이 들어오자 억울하다는 듯이 남편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는 저를 째려보았습니다. 남편은 앞뒤 사정을 듣고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시어머님과 함께 저를 바라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엄마한테 큰 소리 낸 거야? 여보가 엄마한테 큰 소리 낸 게 현관문 밖까지 다 들려서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서 급하게 들어왔는데 장모님 음식이야 옛날부터 엄마 입맛에 안 맞았으니 버릴 수도 있지. 괜히 냉장고에 반찬 가득 채워서 먹지도 않는 거 쌓아두면 뭐해. 저는 시어머님보다 더한 남편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쩌면 뚫린 입이라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장모님께서 만들어신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당연하게 버릴 수 있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우리 아들을 계속 키우다간 영성이까지 물들어서 이상하게 변할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님과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네요. 어머님, 그리고 여보, 잘 들으세요. 저는 더 이상 예의와 도리라고는 손톱만큼도 모르는 이 집안에서 우리 아들을 키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이 집구석에 있다간 스트레스 받아서 없던 병도 걸릴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 집 구해서 분가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시댁살이 15년 만에 분가 얘기를 공식적으로 꺼내자 시어머님께서는 당황한 눈치셨고 저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 결혼했을 때 저희 부부랑 2년만 같이 살겠다고 저희 친정엄마와 약속하셨죠? 지금 자그마치 15년 동안 어머님 모시면서 살아왔어요. 중간에 분가하고 싶은 걸 오빠가 몇 번이고 만류해서 살아온 건데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분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남편도 이번에는 제가 단단히 결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저희가 15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 와서 분개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으셨나 봅니다. 니네가 무슨 돈으로 집을 사서 분가하려고 하는 거니? 그동안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세월이 자그마치 15년이나 됐는데 이제 와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나가겠다니 이게 대체 무슨 경우냐? 저는 15년 동안 시댁살이를 하면서 얹혀 사는 거니 친정엄마와는 다르게 시어머니께는 꼬박꼬박 월마다 생활비를 드렸는데요.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된 것도 시어머님이 강요하신 거니 분가를 하는 데 있어서 당당하지 못할 게 없었습니다. 집을 사서 나가든 전셋집을 구해서 나가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돈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어머님께서도 처음 저희한테 시댁살이 하라고 하셨을 때 저랑 일체 상의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집에 들어와 살라고 강요하셨잖아요. 저도 이번에는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말리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님과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았고 대화를 나눠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어차피 시어머님과 남편은 한편이 되어 또다시 저를 몰아붙일 게 뻔했고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노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같아선 남편도 시댁에 떼어놓고 아들하고만 둘이서 살고 싶었는데요.
시집살이를 겪으면서 한 번쯤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자식이 있다 보니 매번 저만 참고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댁을 나와 친정엄마 댁으로 향했습니다. 제 유일한 편은 엄마밖에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몇 시간 전에 회사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간다고 했던 딸내미가 친정집으로 오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긴장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꼭 껴안아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엄마 품에 안겨 속 시원하게 울고 나니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분가하려고요. 그동안 시댁살이 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요. 엄마는 제 마음 이해하시죠? 저 엄마 집 근처로 이사할 거예요. 그동안 제가 시댁 이야기를 꺼내면 속상해 하실까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엄마는 제가 시댁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정아야, 잘 결심했다. 엄마는 네가 그동안 시집살이 버틴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엄마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몇 번이고 네 시댁에 찾아가 네 편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얼마나 참았는지 모른다. 엄마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 표정만 봐도 말투만 들어도 다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엄마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고 그동안 시댁에서는 시어머님과 남편이 한편이 되어 왕따 같은 기분이 들었었는데 저에게도 제 편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갑자기 서랍 속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시더니 저한테 건네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통장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했었는데요. 정아야, 이건 네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시간 되는 대로 식당 나가서 일하면서 차곡차곡 네 앞으로 모아둔 돈이야. 얼마 되지는 않지만 네가 분가할 집 구하는데 이 돈도 보태주면 좋겠구나. 사실 저희 엄마는 젊은 시절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는데요. 식당 일을 하면서 생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식당 일을 그만두셨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 몰래 계속 식당 일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먹고 살기 바빠 친정 엄마한테는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는데 엄마는 허리가 아프신데도 저를 위해 이렇게 돈을 모으셨다고 하니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양심 있지 어떻게 이 돈을 받겠어요. 이거 그냥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저 이 돈 한 푼도 못 받아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통장을 안 받겠다고 했었는데 엄마는 제 손에 통장을 굳이 쥐어주시면서 분가하는데 꼭 보태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엄마 말씀대로 반드시 분가를 해서 이제는 시어머니가 아닌 엄마 곁에서 효도하자는 생각으로 그 통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과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말하든 무시하고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집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 시어머님과 사이가 껄끄럽긴 했지만 시어머님이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은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결혼 전처럼 시어머님께 휘둘려 평생 시댁살이를 하게 될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운 좋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온 근 매물이 있어 친정엄마 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댁에서 돈이 없어 계속 살자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제가 30평대 아파트를 구해 매매를 하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15년 만에 지긋지긋한 시댁살이로부터 벗어나 아파트를 장만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날, 시어머님께서는 많이 섭섭하고 서운하셨는지 아침 일찍부터 집을 비우셨는데요. 덕분에 저도 시어머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삿짐을 편하게 쌀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님과 서로 감정이 상한 채 분가를 하긴 했으나 지난 15년간 시어머님과 함께 생활을 한 미운정이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가고 2주 정도 되었을 때쯤 남편에게 먼저 시어머님과 친정엄마를 초대해 집들이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두 분이 만나는 게 껄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식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집들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님이 계속 신경에 쓰였는지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동의해 주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우리 이사 가고 나서 나한테 매일같이 연락이 왔거든. 새로 이사 간 집 괜찮냐면서 말이야. 아무래도 여보랑 사이가 불편해져서 그런지 나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시네. 내가 허구한 날 엄마 연락을 계속 붙잡고 있기도 그렇고 이번 참에 집들이 하면서 엄마랑 여보가 화해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 집들이가 시어머님과 화해를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결혼하고 15년 만에 우리 집을 장만한 건데 정식으로 양가 어머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말에 온 가족을 초대해 집들이를 했는데요. 시어머님께서는 집들이 초대에 시큰둥하시긴 했으나 어떤 집인지 궁금하셨는지 마지못해 초대에 응하시더라고요. 저는 양가 어머님들이 만나는 자리인 만큼 혹시나 시어머님께서 집들이 음식 때문에 딴죽을 거실까봐 일부러 시어머님 스타일대로 간을 세게 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온 가족이 모여봤자 양가 식구들이 어머님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집들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저희 집을 장만해서 초대하는 집들이인 만큼 제 나름대로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아무래도 이사 온 집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약속 시간에 맞춰서 혼자서 걸어오셨는데요. 시어머님은 상대적으로 집이 멀어져서 남편이 직접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이 남편과 함께 집에 들어오실 때 최대한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는데요. 시어머님 양손과 더불어 남편의 양손에도 집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시어머님과 남편이 들고 온 짐은 저한테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시어머님의 이불과 베개, 그리고 시어머님이 평상시 자주 입고 다니시던 옷가지를 넣은 쇼핑백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 물건들을 왜 집들이 하는데 가지고 오셨는지 의아했는데요. 때마침 저희 친정엄마가 현관문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오랜만에 시어머님을 뵙고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사돈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살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서야 제 집을 마련해서 늦게나마 집들이를 오게 됐네요.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의 반가운 인사말과는 정반대로 인상을 찌푸리더니 차가운 말투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잘 지냈을 리가 있나요? 며느리가 갑자기 분가를 하겠다고 지 마음대로 통보를 하더니 이렇게 또 집들이 한다며 다짜고짜 시어머니를 불러댔는데요. 제 속을 뒤집어 놓겠다는 심사가 아니고 무슨 생각으로 사돈까지 불러서 집들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님의 가시 돋는 말에 저희 엄마도 기분이 상하셨는지 억지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우리 정아가 설마 분가를 마음대로 통보했을 리가 있나요? 결혼 전에 분명히 사돈께서도 딱 2년만 아이들 데리고 사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5년 시댁살이면 꽤 오래 한 거죠. 이렇게 늦게나마 아이들이 분가한 게 다행인 거 아닌가요? 예전 같았으면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시댁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흠이 잡힐까봐 시어머님이 기분 나쁘게 말하셔도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셨는데요. 이제 제가 시집살이를 벗어나고 나니 시어머님 말씀에 맞받아치시더라고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집들이를 초대한 것인데 어머님 두 분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지도 않고 현관문 앞에 서서 기싸움을 하시는 것 같아 바시강석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그 상황이 불편했는지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엄마, 그리고 장모님, 많이 시장하시지 않으세요? 영성이 엄마가 집들이 한다고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 준비했어요. 얼른 들어가서 식사하시죠. 남편은 시어머님 등을 떠밀며 집 안으로 함께 들어왔고 저희 엄마도 마지못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같이 식탁에 마주 앉아 보며 앉아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결혼하기 전 상견례 이후로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한 게 15년 만에 처음이더라고요. 정적이 흐르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정아야, 너 집들이 음식도 사돈께서 해주신 거 아니냐? 너 원래 그런 거 잘하잖니? 앞에서는 네가 만들었다고 거짓말하고 뒤에서는 친정엄마 불러서 음식 만들어달라고 시키고 말이야. 음식 맛을 보니까 딱 맛대가리 없는 게 사돈 솜씨구만 뭐. 저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저와 엄마를 비하하시는 시어머님께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갑작스럽게 시어머님께 분가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기분을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 일말에 죄송한 마음도 남아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분가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는 시어머님의 발언에 기분이 상하셨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는 사돈은 얼마나 요리를 잘하신다고 저희 정화가 만든 집들이 음식을 맛대가리 없다고 하실까요? 예전에 직접 음식 만드신 거 정화가 몇 번 갖다 줘서 먹어보니까 소태도 아니고 죄다 짜기만 하던데요. 저는 속으로 저 대신 엄마가 제가 평상시 하고 싶었던 말을 해주신 것 같아서 후련했습니다. 저희 엄마 말씀에 민망하셨는지 시어머님 얼굴이 빨개지셨더라고요. 소태라니요. 제가 만든 음식이 어디가 어때서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정성 들여 만든 음식 가지고 소태라고 대놓고 비하하시니 예의가 없으시네요. 그리고 시어머님께서는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내가 들고 온 짐 봤지? 나도 여기에서 살려고 짐 싸들고 왔다. 원래 살던 집은 조만간 처분할 테니까 여기서 같이 살자. 지훈이 얘기도 들어보니까 방도 4개라던데 니네 부부 방 하나, 영성이 방 하나, 옷방 하나 해도 방 하나가 남는데 나머지 방은 내 방으로 하면 되겠구나.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기겁을 했습니다. 15년 만에 가까스로 시집살이를 벗어났는데 다시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니 상상하기도 싫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집 놔두고 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님을 대신해 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 그래?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다가 혼자서 생활하시는 게 얼마나 적적하시면 이렇게 짐까지 싸서 오셨겠어. 일단 당분간만 엄마하고 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자. 저는 남편의 말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새집 구할 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자기 집인 것 마냥 시어머님을 모시고 오려고 하니 열이 받았습니다. 이 집 내 명의로 산 거야. 오빠가 그동안 어머님 댁에 살면서 나한테 제대로 돈 준 적이나 있어? 월급 벌어서 전부 나한테 주는 척하고 뒤에서 어머님 가져다 드린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 집 살 때 보태라고 5천만 원이나 주셨거든? 어머님께서 우리 집 살 때 보태주신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 집에서 우리 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님을 다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데?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덩달아 화가 났는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렸습니다. 이 집이 왜 당신 거야? 어쨌거나 이 집 살 때 내 돈도 들어갔으니 내 집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든 여보가 상관할 바는 아니고 나는 이 집에서 엄마 모시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정말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구제불능이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맘마보이 남편이 시어머님과 한편이 되어 저를 몰아붙일 때도 꾹 참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더 이상 함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댁살이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을 담아 남편의 뺨을 갈기며 한마디 했네요. 우리 이혼하자. 나 더 이상 오빠랑 못 살 것 같다. 그리고 진작부터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너네 엄마 교육 잘 시켜.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님이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는데 버티고 같이 살겠니? 앞으로 나랑 헤어지고 재혼하려면 너네 엄마 교육 제대로 시켜야 할 것 같다. 남편은 그동안 제가 시댁살이를 하면서 고분고분했었는데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니 적잖게 당황하더라고요. 시어머님도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기는 싫으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도 시어머님과 남편의 행태를 가만히 지켜만 보시다가 도저히 화를 못 참겠다고 판단하셨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서방, 자네가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었나? 우리 정아 시집살이 하지 않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중간에서 잘 조율하겠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꼬락서니 보니 자네까지 나서서 그동안 우리 정아 힘들게 시집살이 시킨 것 같아서 내가 화딱지가 나서 못 살겠네. 자네 시어머니 모시고 당장 우리 정아 집에서 나가게. 그리고 우리는 전혀 아쉬울 게 없으니까 당장 이혼하게. 남편은 친정엄마의 말씀에 얼굴이 빨개져서는 집에서 당장은 나가라는 말에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다며 빌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정아하고 이혼하고 혼자서는 절대 못 살아요. 앞으로 저희 엄마 말씀 듣지 않고 정아 말에만 복종하면서 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장모님께도 정아한테도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남편은 그동안 마마보이처럼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와서 저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고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이 무릎까지 꿇으며 저희 모녀에게 싹싹 비는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태도를 바꿔 저희 친정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제가 그동안 정아한테 너무 모질게 대했던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는 시집살이 안 시킬 테니까 이혼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아이도 있는데 애들 이혼시켜서 되겠습니까? 저는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노여움 푸세요. 15년 동안 시어머님과 살면서 단 한 번도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쉽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니 그동안 왜 이렇게 저를 못살게 괴롭히시면서 자존심을 세우셨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의 집들이는 남편이 시어머님의 모든 짐을 다시 싸서 댁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 이혼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시어머님과 더불어 남편에게도 정이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에게 납작 엎드려서 말도 잘 듣고 기도 못 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께서도 저희 친정엄마 앞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으니 예전처럼 저를 종 부리듯이 막대하지는 못하고 제 눈치를 살살 보시더라고요. 사실 새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님과 마주칠 일이 없으니 시집살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나름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었는데요. 15년 동안 시집살이를 버티지 못하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버럭 화를 내고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하고 나니 시댁에서도 저를 무시하지 못하고 해서 지금은 너무 좋네요. 전국의 시집살이 중인 며느리들이 제 사연을 듣고 용기를 내어 해방되기를 바라봅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